네, 안녕하세요. 스노우팝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거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데 도대체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할지 조금 좀 궁금하고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일단은 키워드 선정. 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해당 단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해당 키워드가 조회수는 괜찮은데 내가 이 키워드를 잘 모를 때 쓸 내용이 딱히 별로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고 해당 주제 안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글을 작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일단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뭐 작성해 놓은 글들이 있잖아요.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지식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글을 토대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랬었고요. 우선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전문 지식이나 이제 전공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키워드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고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해당 주제나 뭐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만의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다른 사람 글 그냥 참고해서 재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나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검색 엔진에 깔려있는 글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글을 작성하게 되면 뭐 글을 작성하는 말투나 여러 가지 글, 기법, 뭐 내용 등이 완전히 색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에 깔려있는 글과는 차별화가 당연히 되겠죠. 네. 이 차별화가 되는 글에서 이제 체류 시간만 방문자의 어떤 체류 시간만 확보가 되면 상위 노출이 매우 잘 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캡처를 해서 새롭게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 실행사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사진이 좀 비슷하다 다른 포스팅이랑 그럴 때는 사진 주변에 뭐 액자, 지금 제가 이 사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조금 다른 사진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블로그 광고 실행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상위 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처음에 내가 어떤 키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딱 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뽁뽁이를 샀는데 평소에는 모니터 안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았지만 도저히 이제 생각이 안 나서 뽁뽁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어차피 구매를 했으니까 해당 키워드로 한번 블로그를 작성해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뽁뽁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도구에서 뽁뽁이 키워드 조회수가 몇이나 되는지 PC나 모바일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구글 키워드 도구인데 뭐 뽁뽁이가 월 3,600건 정도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월 조회수예요. 네, 무조건 많은 조회수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저는 한 적당한 중소 키워드의 조회수를 가진 키워드를 꾸준히 작성을 해서 블로그를 키워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3,600건 정도면 준수함으로 뭐 포스팅 들어가도 괜찮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해당 키워드로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은 한번 상위 노출되면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실제로 지금 구글에서는 3,600건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입이. 물론 월 3,600이 정확히 제 블로그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3,600인데 이렇게 유입이 잘 되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조회수보다는 조금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CPC도 뭐 100원에서 428원 정도로 되는데, 지금 해당 화면은 구글 애드워즈, 구글 애즈 화면입니다. 구글 애즈 가입하는 방법이나 활용 방법은 제 카페나 제 유튜브 다른 영상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네이버에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뽁뽁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광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회원가입만 하시면 바로 키워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로는 7,400건, 모바일로는 2만 건 정도 되는데, 역시 네이버는 조회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죠. 금방 순위에서 밀리거나 블로그 저품질 확률이 높고, 경쟁사인 카카오의 티스토리가 사실 네이버에 노출되기라는 이제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티스토리도 네이버에 노출이 정말 잘 됐었는데 2017년도, 18년도는 정말 잘 됐죠. 한 19년 초반까지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잘 되지 않고, 더보기 영역 있죠. 그쪽에 이제 티스토리가 많이 뜨고 뷰 탭에는 잘 뜨지 않습니다. 뭐 뜨는 키워드도 있지만.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저는 뽁뽁이라고 검색을 했지만 뭐 에어캡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뽁뽁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에어캡이라고도 불리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캡으로 키워드를 잡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어캡이라는 것도 또 제목이나 본문에 또 넣어주시면은 괜찮죠. 예. 그래서 뭐 뽁뽁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제가 좀 내려보니까 뭐 삑삑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삑삑이라고도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PC로는 380건, 모바일로는 1430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뾱뾱이라고도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둘이 합쳐서 PC랑 모바일 합쳐서 5000건 정도. 뾱뾱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라도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유리물 시트지. 네, 유리물 시트지라고도 포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열 뽁뽁이. 또 뽁뽁이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포장 뽁뽁이,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뽁뽁이가 또 있죠. 네, 뭐 뽁뽁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키워드를 다르게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뽁뽁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완전 대표 키워드잖아요. 이렇게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게 경쟁이 조금 심하고 노출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저는 뭐 이렇게 단열 뽁뽁이나 뭐 뾱뾱이 약간 이런 걸로 키워드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노출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로 구글에서도 연관 검색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뽁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맨 아래쪽으로 가주시면은 이렇게 뭐 뽁뽁이랑 뭐 유사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죠. 뭐 뽁뽁이가 있고 뭐 뽁뽁이 놀이, 뽁뽁이 가격 뭐 이런 검색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가장 쓸만해 보이는 뽁뽁이 붙이는 방법, 요거를 한번 저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뽁뽁이 붙이는 방법이죠. 뽁뽁이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글들이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일단 네이버 블로그가 보이고, 나머지 티스토리 블로그, 이건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다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것을 확인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첫 페이지에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가 잘 섞여 있다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다면 내가 이 키워드를 잡고 포스팅을 했을 때 충분히 1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포스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신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확률을 좀 높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뭐 글들이 2016년 글, 2016년, 여기도 2013년, 2017년, 지금이 2021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5년 전, 뭐 8년 전 포스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2021년 내가 포스팅을 했을 때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뽁뽁이 붙이는 방법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뽁뽁이 붙이는 방법으로 검색을 했을 때의 이 아래 밑에 쪽에 연관 검색어는 또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 검색에 뽁뽁이 붙이는 방법인데 연관 검색어가 또 다르죠. 아까 봤던 이거랑은 또 다른 키워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뽁뽁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에 나오는 거, 뽁뽁이 안 떨어지게 붙이는 법,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뾱뾱이 포장법, 뽁뽁이 사용법, 뭐 단열 뽁뽁이, 아까 살펴봤던, 네이버로 살펴봤던 키워드들이 구글에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저는 첫 번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걸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아까랑은 좀 다른 대문짝만한 이런 뭔가 광고 같죠? 광고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광고는 아니라 제일 인기 좋은 포스팅은 이렇게 추천 스니펫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뜨게 됩니다. 뭐 약간 설명도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1, 2, 3, 4. 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리면 참 좋겠죠. 저희 티스토리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도 이 뽁뽁이 안 떨어지게 붙이는 법, 뭐 세 가지 단계,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뭐 티스토리가 있고, 여기도 또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있고, 그래서 첫 페이지에 티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도 티스토리로 포스팅을 했을 때 뭐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제가 뽁뽁이 붙이는 방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 결과 더보기, 이 영역에는 티스토리가 뜹니다. 네, 뭐 뷰탭 있죠. 뭐 뷰탭이랑 이제 블로그 탭에는 티스토리는 거의 이제 요즘엔 안 뜨는 추세고, 검색 결과 더보기로 네이버에서 유입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뷰탭이나 블로그에 뜬다면 훨씬 트래픽을 더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검색 결과 더보기에도 노출이 돼도 네이버니까 네이버의 파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 더보기에 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 뷰탭에, 이 블로그 탭에 너무 광고성 글이 너무 많아요. 뭐 무슨 맛집, 뭐 무슨 뭐 다이어트 식품, 뭐 그런 것들을 클릭해 보면은 다 광고성, 뭐 소정에 뭐 얼마를 받고 뭐 씁니다, 이런 광고성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싶을 때 구글을 찾아가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하잖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 그런 키워드들을 사실 구글에만 질문을 하지 네이버에는 질문을 안 하는데, 이렇게 네이버에도 검색 결과 더보기 영역이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나는 광고성 게시물 보기 싫다, 나는 좀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 더보기로 많이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광고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유튜브에 많이 검색을 하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도 이걸 알았는지 요새는 이렇게 검색 결과 더보기 영역으로 질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지금은 제가 뽁뽁이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뽁뽁이 뭐 단어들이 많았죠. 단열 뽁뽁이라든지 포장 뽁뽁이라던 그런 뽁뽁이 같은 이런 단어 키워드를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내가 쓸 게 없다 하실 때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정말 키워드 찾기도 귀찮고 시간이 없다 하실 때는 꺼내서 쓰시면 되니까 뭐 유사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물고 물어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면서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키워드가 또 나오면 카테고리 추가해서 또 쓰면 되거든요. 옛날에 하나의 주제로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잡블로그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그냥 카테고리만 다르게 해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키워드가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키워드를 조사해 보시다가 좀 괜찮은 블로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되게 정리도 잘 해놨고 광고도 잘 붙여놨고 키워드도 되게 많은 블로그가 있을 텐데, 그런 블로그는 즐겨찾기나 북마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시면 나중에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제 키워드를 제가 만약에 예전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둔 걸 꺼내서 쓰잖아요. 그때 바로 쓸 게 아니라 그때도 조회수나 경쟁 이런 거는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이 키워드가 그때 당시에는 경쟁이 적었던 키워드였더라도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를 잡고 이제 들어가실 때는 조회수나 경쟁 등은 미리 살펴보고 작성을 하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